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흩어집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12월 31일이 선명합니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가계부 어플에는 초록색 숫자들이 빼곡합니다.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맥주 캔과 계란을 동시에 집어드는 손이 익숙합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8,550만 원이라는 숫자에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주인공은 올해 29살 연구원 케이키 씨입니다. 세전 연봉이 8,550만 원이지만 실수령액은 월 570만 원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고정비 300만 원과 변동비 38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고작 232만 원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키키 씨는 연말까지 자산 2억 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예적금은 7,175만 원입니다. 여기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 3,076만 원, 주식 계좌에 3,307만 원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예적금뿐입니다. 키키 씨는 매일 머니로그를 쓰며 지출을 관리합니다. 월요일 점심과 저녁은 회사에서 해결했습니다. 화요일엔 직장 동료와 감자탕에 소주를 마시며 54,800원을 썼습니다. 수요일엔 편의점에서 새우깡과 제로콜라 3,500원을 샀습니다. 목요일엔 맥주 4캔과 계란을 사기 위해 14,700원을 썼습니다. 금요일엔 컵라면과 계란으로 4,100원을 썼습니다. 주말엔 친구 커플과 스키장에 가서 83,080원을 썼습니다. 일주일 동안 쓴 돈은 모두 148,1,980원입니다. 이렇게 한 달이면 쉽게 70만 원을 넘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 키키 씨 자신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이 속도로는 연말 위역이 쉽지 않다는 사실, 키키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 침대 위에는 가계부 어플의 그래프가 2억 원 선을 향해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눈빛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커피 한 잔의 횟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친구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새벽 2시 연구실에서 홀로 불이 켜져 있는 모니터가 외로워 보입니다. 키키 씨의 월 고정비 300만 원은 기숙사 생활비와 공과금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간 비정기 지출이 1,500만 원이나 됩니다. 경조사비와 보험이 줄을 이루는 이 지출은 매년 반복됩니다. 매달 변동비로 나가는 100만 원에서 111만 원과 맞먹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실수령액 570만 원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빼면 저축 가능액은 약 232만 원입니다. 그런데 키키 씨는 이미 연금과 투자에 월 300만 원, 소득의 약 53%를 자산 형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 예적금 7,175만 원에 매달 232만 원씩 더해도 연말까지 2억 원을 채우기는 불가능한 계산입니다. 키키 씨가 어렵게 모은 자산 중 주식과 연금을 제외하면 실타는 4,700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중순에는 기숙사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할 예정이고 연말에는 4천만 원대 차량 교체까지 계획 중입니다. 이 속도라면 목표 달성은커녕 생활비 하나 제대로 감당하기도 빠듯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키키 씨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강의 플랫폼에 올라온 코딩 강의의 조회수는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엔비디아주가 차트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두꺼운 책상 위에는 부동산 투자 서적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직접 둘러본 아파트 단지에서는 빗소리가 들립니다. 4개의 핸드폰에는 동시에 증권 어플의 초록색 숫자들이 반짝입니다. 이 남자는 김민준 씨입니다. 30살 초반의 직장인이지만 자산 규모는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그의 자산은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부업 수익을 주식과 부동산 저점 매수에 활용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2018년부터 독학으로 코딩과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플랫폼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전체 수입의 10% 수준이었습니다. 이 돈의 절반은 주식 계좌로 옮겨서 투자했고 나머지 절반은 비상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확실한 투자처가 생기면 활용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엔비디아 주식을 꾸준히 매집한 결과 2024년에는 4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단순한 운이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대부분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활용한다는 점을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AI 시대에
핵심이 될 기업을 일찍 강타한 겁니다. 주가가 낮을 때부터 조금씩 매집하는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아닌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읽는 펀더멘털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주식 투자를 넘어 관련 논문과 특허까지 꾸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7년에서 8년째 공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초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책을 읽으며 공부했고 지금은 논문을 직접 찾아보며 최신 기술이나 모델을 익히고 있습니다. 퇴근 후 2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몰입하며 콘텐츠를 만들고 강의를 준비하는 이 루틴이 결국 400% 수익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 노력은 주식시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인과 인사를 나누는 김민준 씨의 모습은 익숙합니다. 주말 아침 텅 빈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여러 채의 아파트를 비교하며 적어내려간 수첩에는 글씨가 빽빽합니다. 특정 단지의 물건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중개사무소의 좁은 의자는 불편합니다. 단지 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부동산 열풍을 보면서 그는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올 때 홀로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쉬는 날에는 12시간이 넘는 임장을 다녔고 2년이 넘는 공부를 한 끝에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상급지로 갈아타면서 자산도 거의 7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그의 인장 방법은 독특합니다. 강남 같은 상급지를 먼저 보고 난 후 상대적으로 낮은 급지인 지역을 가보는 식입니다.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번갈아 보다 보면 이래서 여기가 비싸고 저기가 저렴하구나 하는 안목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또한 이미 살고 있는 지역은 익숙하고 잘 안다고 생각해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직접 살고 있지 않은 지역부터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엇갈린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기키 씨의 통장에 찍힌 2월 잔고와 김민준 씨의 포트폴리오를 나란히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각자의 폰에 뜬 지출 분석 앱과 주식 차트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손과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은 같은 시간을 보내도 전혀 다른 미래를 쌓습니다. 어쩌지? 라는 생각에 잠긴 얼굴과 이거다라는 확실에 빛나는 얼굴은 같은 돈 앞에서도 정반대의 표정을 짓습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끄는 불과 투자처를 찾아 키우는 푸른 같은 전기료를 내도 의미가 다릅니다. 기키 씨는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하는 수입 대비 지출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김민준 씨는 부업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다시 굴리는 자산 증식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기키 씨는 저축 가능액으로 김민준 씨는 시드머니로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재테크 방법의 차이가 아닌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돈의 철학 차이였습니다. 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한계가 명확한 반면 수익 창출과 투자는 확장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빈 종이 위에 연필로 숫자를 적어내려가는 손은 차분합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느껴지는 집중력은 차분합니다. 각자 다른 색깔의 돈을 담는 여러 개의 통장들은 정돈되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폰으로 재테크 영상을 보며 메모하는 모습은 진지합니다. 해가 뜨는 아침, 새롭게 다짐하는 한 사람의 뒷모습은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김민준 씨는 종잣돈이 1억 원 미만이라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자산을 모으며 공부를 먼저 하라고 조언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공부와 몸값 높이기로 확실한 저점 기회를 기다리라는 원칙입니다. 매달 수입의 10% 정도를 부업 수익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비로 배정할 것을 권합니다. 기키 씨는 아무리 알더라도 속도가 안 나는 자산 증가의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청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첫걸음은 지출 분석에서 투자 공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조합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재테크 서적을 빌리는 젊은이의 모습은 진지합니다. 인강 사이트에서 코딩 강의를 결제하는 화면은 가볍지 않습니다. 핸드폰 지도 앱에 찍힌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위치들은 많습니다. 매일 아침 경제 뉴스가 켜진 라디오는 익숙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간의 독서 시간을 알리는 타이머는 정확합니다. 김민준 씨의 7년 독학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은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부동산, 주식 등 관심 분야 하나를
정에 깊게 파는 원포인트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영끌보다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부업이 더 안전한 수단입니다. 키키 씨의 머니로그가 보여주듯 가랑비에 옷 젖듯 새는 지출도 결국 큰 자산 손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 수익을 어떻게 재투자했는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뒤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 장면을 보는 수많은 모니터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회견 모습도 보입니다. 세계 증시가 요동치는 뉴스 그래픽은 긴장감을 줍니다. 경기 사이클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그래프는 복잡합니다. 회의실에서 거시경제 리포트를 분석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진지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개인의 탁월함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거대한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덕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4년 약 1,600~70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반도체 업계 응답자의 73%는 2016년 AI 기술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준 씨는 이 파도를 읽었고 기키 씨는 지출 관리에 집중하느라 파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투자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6년 1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로 동결되었고 중립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수익률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시 흐름을 읽는 안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모습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 켠에 재테크책이 쌓인 책상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마지막 한 푼을 고민하는 대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의 핸드폰 화면은 환합니다. 지나간 투자 실패를 반성하며 새 계획을 짜는 다짐의 편지는 진심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성공한 투자자의 자세는 조바심을 버리고 꾸준히 공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입니다. 기키 씨의 연말 2억 목표는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출 통제 능력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김민준 씨는 종잣돈이 잦다면 무리한 투자보다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안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며 꾸준한 정보 습득과 현장 학습이 필수입니다. 2026년 5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해 첫날부터 완판 행렬을 기록했습니다. 총 6천억 원 규모 중 90% 가까이가 첫날 소진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이 펀드에 정부는 최대 20%까지 손실을 대신 부담해줍니다. 이 열기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시장의 기회를 읽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출을 줄이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같은 돈을 보더라도 저축 가능액으로 볼 것인가? 시드 머니로 볼 것인가? 그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 성장 여정에 작은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